한국이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몽골 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고 한류 문화가 넘쳐나는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젊은이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현상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 마크 윌슨 교수의 최신 연구 결과 몽골과 한국 민족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DNA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거든요. 이는 단순한 문화적 친밀감이 아닙니다.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형제 민족입니다. 윌슨 교수의 이 발표가 전 세계 학계에 파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의 150억 달러 지원을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혈연적 유대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갑질에 분노한 몽골 정부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은 하나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특파원 사라 존슨입니다. 25년간 국제 정치를 취재해왔지만 몽골에서 목격한 이야기만큼 가슴 뜨거운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작년 봄, 저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 변화 양상을 취재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서 오세요. 공항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욱 신기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하우스, 서울 카페 같은 간판들이 몽골어와 함께 당당히 걸려 있었어요. 택시 기사 바트바야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나 봐요? 그러자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 한국은 우리의 형제 나라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어 배우는 게 유행이거든요. 제 딸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혼자 한국어 연습해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10대 소녀들이 K-팝 안무를 따라하며 완벽한 한국어 가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들의 발음이 한국 사람과 다를 바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라고 답했지만 그 직원은 계속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 호텔 직원들 모두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손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녁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대사를 따라 읽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 그룹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나요? 리더 격인 남학생 볼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에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몽골과 한국이 유전적으로 같은 뿌리라는 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볼드가 휴대폰을 꺼내서 논문 링크를 보여줬어요. 33제 시도응 영상 길이로 40에 5공분 써줘 40에 5공분 영상 스크립트 구성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0초 사용자가 40에 5공분 분량의 영상 길이로 글자 수를 요청했습니다. 공백 제외 12,000자라고 했는데 40에 5공분 영상이면 보통 훨씬 긴 스크립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분당 약 300에 400자 정도로 계산하면 40에 5공분이면 12000에 20000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초반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원 스크립트의 구조와 내용을 참고하되 새로운 주인공 미국 여성 기자의 시점으로 바꾸고 몽골 중국 한국 관계, 하버드 교수의 DNA 연구 결과, 한국 문화 확산 등의 요소들을 포함해서 6개 챕터로 구성해야 합니다. 챕터 구성. 몽골에서 발견한 한국 문화와 하버드 연구 결과, 몽골의 의료 위기와 중국 의존도, 한국과의 만남과 이태준 선생의 역사, 중국의 압박과 내부 배신, 한국의 특별 제안과 의료 혁신, 결과와 형제 민족의 재결합, 전체적으로 국뽕 요소를 강하게 넣고 감정적 몰입을 위한 묘사와 대화를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몽골 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고 한류 문화가 넘쳐나는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젊은이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현상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 마크 윌슨 교수의 최신 연구 결과, 몽골과 한국 민족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DNA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거든요. 이는 단순한 문화적 친밀감이 아닙니다.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형제 민족입니다. 윌슨 교수의 이 발표가 전 세계 학계에 파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의 150억 달러 지원을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혈연적 유대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갑질에 분노한 몽골 정부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특파원 사라 존슨입니다. 25년간 국제 정치를 취재해왔지만 몽골에서 목격한 이야기만큼 가슴 뜨거운 사건은 처음이었어요. 작년 봄, 저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 변화 양상을 취재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서 오세요. 공항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욱 신기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하우스, 서울 카페 같은 간판들이 몽골어와 함께 당당히 걸려 있었어요. 택시 기사 바트바야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나 봐요? 그러자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 한국은 우리의 형제 나라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어 배우는 게 유행이거든요. 제 딸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혼자 한국어 연습해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10대 소녀들이 K-팝 안무를 따라하며 완벽한 한국어 가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들의 발음이 한국 사람과 다를 바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라고 답했지만 그 직원은 계속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 호텔 직원들 모두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손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녁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대사를 따라 읽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 그룹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나요? 리더 격인 남학생 볼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에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몽골과 한국이 유전적으로 같은 뿌리라는 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볼드가 휴대폰을 꺼내서 논문 링크를 보여줬어요. 마크 윌슨 교수팀이 몽골인과 한국인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Y 염색체 하플로그룹 5입가 두 민족 모두에게서 높은 빈도로 발견됐대요. 특히 몽골 북부 지역과 한국 중부 지역 사람들의 유전적 유사성이 98.7%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하버드 대학교에 연락해서 윌슨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윌슨 교수가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를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지난 3년간 몽골인 2,300명과 한국인 1,800명의 DNA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윌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민족이 약 4,000년 전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았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나타나는 목의 혈통의 연관성입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개통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언어학적 유사성이에요. 몽골어의 기본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이 거의 일치하고 핵심 어휘 중 상당수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몽골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혈연으로 이어진 민족의 본능적 그리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몽골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몽골 국립대학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응급실 복도에는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낡은 장비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자님, 이 CT 장비는 중국에서 들여온 지 3년이 됐는데
벌써 5번째 고장이에요. 수리비만 해도 새 장비 살 돈이 나오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의약품 창고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약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일부는 변색까지 되어 있었어요. 저 약들로 치료받은 환자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간호사장 채책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몽골 보건부 의료정책과장 바트를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WHO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몽골의 기대 수명이 67세로 북한 70.6세보다 4년이나 짧았고 의료 접근성 지수도 61점으로 북한 68점에 밀려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암 사망률이 아시아 1위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산 의료기기 의존도가 90%에 달하는데 정상 작동률은 중앙아시아 최하위예요. 바트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여 명, 중국산 저품질 약품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1847명이나 됐거든요. 바이어놀기 지역에서 45세 남성이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CT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6시간 후 간에서 대출혈이 일어났고 결국 간암 말기로 판명됐습니다. 한때 칭기즈칸의 후예로 세상을 호령했던 자랑스러운 민족이 제대로 된 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몽골 수출 경제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트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라 기자님,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직원 에르덴의 고향 친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촌형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조기검진으로 간암 일기를 발견해서 완치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같은 병, 같은 시기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였거든요. 몽골은 세계 간암 사망률 1위 국가인 반면 한국의 암조기 발견율은 90%가 넘는다고 했으니까요. 며칠 후 새로 부임한 보건부 장관의 첫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관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중국산 저품질 의료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지만 차관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시점에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 파트너들과 재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바트 과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차관님, 더 나은 조건이라는 게 고작 저품질 약품 가격을 몇 푼 깎아주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트, 자네가 밀고 있는 한국말인가? 그들의 장비가 좋은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비용은 어쩔 텐가? 저는 그 순간 바트 과장이 무언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바트 과장이 회의실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거든요. 장관님, 우리가 왜 한국을 신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년 전 우리 몽골의 마지막 황제 복득한께서 가장 신임했던 주치의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장관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의사 이태준 선생이었습니다. 차관이 코수숨을 쳤어요. 1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바트 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20년대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가 쟁탈전을 벌이던 절망적인 시절이었죠. 당시 제대로 된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복득한이 심각한 병에 걸리셨답니다. 중국 의사들은 정치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러시아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태준 선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의학을 공부한 젊은 의사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작은 나라에서 온 의사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하지만 이태준 선생은 달랐습니다. 복득한을 정성껏 치료해서 3일 만에 완쾌시켰거든요. 그 소문이 울란바토르 전체에 퍼졌고 이태준 선생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몽골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바트 과장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만을 위한 병원을 운영했어요. 몽골인들은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태준 선생은 무료로 치료해 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태준 선생은 몽골어까지 배워가며 환자들과 소통했고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이태준 선생은 7년간 몽골에 머물렀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몽골 사람들은 그분을 하늘이 내린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장관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바트 과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태준 선생의 모교인 연세대학교는 1994년부터 울란바토르에서 연세친선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몽골 국민을 무료로 치료했어요. 이것이 바로 100년간 검증된 한국의 진심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몽골과 한국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로 밝혀진 유전적 연결고리와 100년 전 이태준 선생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차관은 중국 측과 재협상 미팅을 주선하게, 그리고 바트, 자네는 한국보건부 대표단과의 공식 미팅을 주선하게.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었거든요. 며칠 후 중국 보건부 대표단과의 미팅이 열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참관 허가를 받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중국 외교관이 이끄는 5명의 대표단이 도착했는데 그들의 태도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몽골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국 측 대표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품질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 3대와 혈압계 20대, 심전도기 5대를 무상으로 기증하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고작 이런 장비들을 준다고요?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몽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말입니다. 중국 측 대표가 피식 웃었어요. 장관님, 몽골은 우리와 형제나라 아닙니까? 형제 사이에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가 있나요? 그의 말투가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몽골 무역량의 89%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연간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몽골은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중국 측 대표가 차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몽골 의료기기의 83%, 의약품의 71%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중국의 진짜 속내를 봤습니다. 그들에게 몽골은 형제가 아니라 그저 경제적 속국이었던 거죠. 그 오만한 태도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칠 후 한국 대표단과의 미팅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 이지훈이 이끄는 4명의 전문가들이 왔어요.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외교적 수사만 늘어놓았다면 한국 대표단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획을 가져왔거든요. 먼저 몽골의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이지훈 대표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간암 초기 발견율 12%, MRI 장비 정상 작동률 31%, CT 스캐너, 신뢰도 45%, 초음파 진단의 정확도 52%, 이는 WHO 권장 기준인 85%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측이 몽골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니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닙니다. 이지훈 대표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몽골 지도가 나타났고 울란바토르와 지방 거점병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K스마트 의료 네트워크입니다. 64채널 CT, 3테슬라 MRI,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거점별로 배치하고 광 케이블로 실시간 연결합니다. 장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예를 들어 아르한가이의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 현지에서 촬영한 128슬라이스 CT 영상을 2초 만에 울란바토르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서울아산병원과 연결된 우리 전문의들이 24시간 내에 판독 결과를 보내줘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몽골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차관이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지훈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차 년도 1억 2천만 달러, 총 5년간 3억 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차관님, 저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몽골의 의료 자립도가 95% 이상 달성될 때까지 저희가 모든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몽골 의료진 200명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훈 대표가 장관을 바라봤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몽골 보건부 책임자분들을 대한민국으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차관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장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초대에 응하죠.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요청했고 다행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몽골 대표단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 높이가 몽골의 어떤 건물보다 높았어요. 곳곳에 거대한 면세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소, 심지어 무료 마사지 의자까지 있었습니다. 차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게 다 무료인가요?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지훈 대표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차관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이야 어디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구부터가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로봇이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키오스크에서는 AI가 증상을 분석해 적절한 진료과를 추천해주고 있었거든요. 응급실 중앙에는 거대한 모니터 월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았어요. AI가 환자의 증상을 분석해서 1분 내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중증도 1등급 환자는 즉시 수술실로, 2등급은 집중치료실로 자동 배정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의사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고 있었거든요. 병리과에서 이지훈 대표가 특별한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이 디지털 병리 원격 진단 센터입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고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은 영상들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검사인데 각국에서 보내온 샘플들을 24시간 내에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화면을 보여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한쪽에 표시된 발송지를 보니 모스크바 제한병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설마 러시아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월 평균 해외에서 오는 원격 진단 요청이 3,200건 정도 됩니다.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화면을 보니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조직 샘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단 정확도는 98.7%입니다. 수술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봇이 의사를 도와 정밀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초고화질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 수술 시스템의 정확도는 99.7%입니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0.1mm 단위의 정밀 수술이 가능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몽골에서는 수술용 메스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말이에요. 검사실에서는 혈액 검사 결과가 15분 만에 나왔고 MRI 촬영은 10분 내에 완료됐습니다.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의심 부위를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이 AI 진단 시스템의 암 발견율은 96.8%입니다. 의사가 놓친 초기 간암을 AI가 발견한 사례가 월 평균 30여 건 정도 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몽골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약국에서는 로봇이 처방전에 따라 자동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었어요. 환자는 QR코드만 찍으면 모든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조제 시간이 평균 2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약품 오류율은 0.001% 수준이에요. 차관도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군요. 투어 마지막에 이지훈 대표가 말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몽골에 설치해드릴 수 있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지훈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의료 혁신은 정치적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과 감동을 안고 몽골로 돌아오자마자 예상했던 그러나 상상보다 더 거친 압박이 시작되었거든요. 몽골이 한국과 의료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트 과장의 부하 직원 에르덴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장 면담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중국 대사관은 더 이상 부드러운 외교관의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다음날 중국 측 대표가 정부 고위층을 통해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몽골은 우리와 형제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형제가 우리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의료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형제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습니다. 4일 후 중국은 방역 시스템 점검이라는 구실로 몽골과의 가장 중요한 육로 국경인 자미노데에레오트 국경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몽골 무역량의 89%를 차지하는 생명줄이 막힌 거예요. 당장 수도 울란바토르의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32% 올랐고 생필품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었어요.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몽골 기업인들은 줄줄이 비자 연장이 거부당했고 몽골 제품 수입도 갑자기 중단됐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곳곳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기업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망한다. 중국이 화나면 우리는 끝이야. 국민들의 불안과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보건부 앞에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의료개혁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중국 화나게 해서 뭐가 좋다는 거야? 한국 따위 필요 없어. 보건부 청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경비원들이 항의하는 시민들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그런 와중에 차관이 핏발선 눈으로 장관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실수라고. 당장 한국과의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중국의 유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국민의 생명을 살리려다 나라 전체를 죽일 셈입니까? 장관은 굳은 얼굴로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빛나는 희망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힘없이 꺼져가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트 과장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차관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그 압도적인 의료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차관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오직 중국과의 관계 회복만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자 본능으로 무언가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사를 시작했어요. 차관의 과거 출장 기록, 중국 관련 의료 인프라 구축 기록, 의약품, 수입업체 선정 과정까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컴퓨터 파일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중국 의료기업과의 계약들이 모두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차관이 직접 승인한 것들이었어요. 더 이상하게도 이 기업들의 제품은 모두 기준 미달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승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차관이 홍콩의 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은 내역이었어요. 그 시기가 중국 의료업체들과의 계약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차관은 조국의 의료 시스템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증거들을 바트 과장과 공유했습니다. 바트 과장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장관은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계시더니 장관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믿었던 동료에 대한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일이... 장관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트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겠네.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다음날 아침 차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밤새 차관과 개별 면담을 가진 결과였어요. 차관이 사라지자 오히려 부서의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차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이 물 흐르듯 진행되기 시작했거든요. 장관은 바트 과장을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어주게. 차관이 공석인 만큼 자네의 어깨가 무거울 걸세. 바트 과장이 비장한 각오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맡겨만 주십시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르덴이 급하게 바트 과장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과장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요? 네. 이지훈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몽골 상황을 듣고 특별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거든요. 다음날 이지훈 대표와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도 함께 참석하셨어요. 바트 과장님, 장관님 몽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지훈 대표가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장관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희가 몽골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중국의 경제, 보복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정부가 몽골을 제3의 이웃국가 중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대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의료 인프라 구축 비용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원래 3억 8천만 달러였는데 1억 5천만 달러로 낮추겠어요. 장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몽골 정부가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먼저 투자하고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받는 방식으로 하겠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을 중국이 모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민간 의료기업들이 몽골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거죠. 이지훈 대표의 설명을 들으니 정교한 계획이었어요. 중국이 문제를 제기해도 이는 순수한 민간 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적 문제가 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훈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년 전 이태준 선생님을 기리는 의료 지원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중국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장관이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몽골만 동의하시면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장관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트 과장이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공식 결정된 후 몽골팀은 밤낮 없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제안한 이태준 기념 의료 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의료 인프라 전면 개선안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었어요. 과장님, 한국 측에서 1차 장비 목록이 도착했습니다. 에르덴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어떤 장비들입니까? 64채널 CT 스캐너 8대, 3테슬라 MRI 4대,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 15대입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 시스템도 2대나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최첨단 장비들이 정말로 몽골에 오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설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울란바토르 국립병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 내에 전국 주요 거점 병원에 설치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력 양성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와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의료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한국에서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지훈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설명했어요. 1차로 몽골 의사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최신 의료 기술 교육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병리과, 영상의학과, 외과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말이죠. 그런데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디지털 병리 원격 진단 시스템을 몽골에도 구축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장관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몽골에서 암 환자의 조직 검사를 할 때 디지털 스캐너로 촬영해서 한국으로 전송하면 20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몽골의 부족한 병리과 전문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러시아도 이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 말이죠? 제가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다만 몽골은 러시아와 달리 정식 파트너로서 이 시스템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몇 주 후 첫 번째 한국 의료진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총 15명의 전문의들이 직접 와서 몽골 의료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이 AI 보조 진단 시스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세요. 기존 유감 판독으로는 놓치기 쉬운 0.3cm 크기의 미세 병변입니다. 한국에서 온 영상의학과 교수가 몽골 의사들에게 최신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로봇 수술에서 이 3D 영상 가이드를 이용하면 혈관 손상 위험을 90% 줄일 수 있습니다. 몽골 의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을 직접 배울 기회가 없었던 터라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원격 격리 진단 시 조직 샘플의 디지털 스캔, 해상도를 40배로 확대해서 세포 레벨의 미세 변화까지 판별할 수 있어요. 우리 몽골 의사들의 적응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 교수에게 물었어요. 기본 실력은 충분합니다. 최신 장비 활용법만 익히면 금세 따라잡을 것 같아요. 몽골 의사들의 학습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 의료 네트워크 구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와 지방병원들을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아르한가이의 환자도 울란바토르 전문의 진료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진이 시연을 보여줬어요. 600km 떨어진 아르한가이 병원의 환자 영상이 실시간으로 울란바토르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이렇게 선명한가요? 네, 지연 시간도 0.2초 수준입니다. 마치 같은 병원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다행히 한국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까? 제가 에르덴에게 물었어요.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의료 투자로 보이니까 문제 삼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주 조기암 발견률이 67%까지 올랐습니다. 에르덴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새로운 AI 진단 시스템과 고해상도, 영상 장비로 검사받은 환자들 중에서 초기 단계 발견 사례가 대폭 늘었어요. 기존 12%에서 67%로 뛴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몇 달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 위에 생명을 잇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몽골의 의료 현장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어요.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기와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무엇보다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 울란바토르와 지방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몽골의 젊은 의사들은 대거 한국으로 건너가 선진 의료기술 연수를 받았고, 돌아와서는 몽골 의료 혁신의 주역이 되었어요. 매년 200명씩 지속적으로 의료진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최근 진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에르덴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어떻습니까? 전국 병원의 진단 정확도가 평균 87%까지 올랐어요. 과거 45%와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된 셈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암조기 발견률이었어요. 기존 12%에서 91%까지 상승했거든요. 7배 이상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 격리 진단 시스템 성과도 정말 대단해요. 에르덴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수천 건의 조직 검사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중 89%가 정확한 조기 진단으로 이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중국산 저품질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지표가 기존 45%에서 91%로 향상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울란바토르에 새롭게 신축한 이태준 기념관 개관식이 열린 것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협소한 목재 기념관을 한국 정부가 한국 돈 19억 6천만 원을 들여 완전히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이태준 기념공원 내에 자리 잡은 새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연면적 520제곱미터의 전시관, 수장고, 사무실, 강당, 교육실까지 갖춘 종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사라 기자님 개관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개관식에는 한국과 몽골에서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이태준 선생의 AI 복원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100년 전 그분의 모습이 첨단 기술로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이 몽골에서 동이일국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며 몽골인들을 치료했습니다. 해설사가 설명해줬어요. 당시 몽골인들이 전염병으로 고생할 때
이태준 선생님의 근대 의술로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부처 의사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2층에는 한몽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교류관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몽골의 의료 협력성과도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태준 선생의 구국운동과 의사로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기록들, 몽골 마지막 황제의 어의로 활동했던 증거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개관식에서 한국 대사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수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태준 기념관이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태준 선생의 독립정신과 몽골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오늘날 한몽우호 관계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졸바야르 사무차관도 축사를 했어요. 이태준 선생은 한몽우호 관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몽골에서 근대 의료기술로 많은 몽골인들의 전염병을 치료하고 몽골 황제의 어의로 활동하는 등 지금까지도 몽골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몽골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한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해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감동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모습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만난 대학생 볼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라 기자님,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를 알고 나서 모든 게 달라 보여요. 한국 드라마를 봐도 케이팝을 들어도 마치 잃어버린 형제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의 친구 오유나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한국 사람들 얼굴이 몽골 사람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세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로 몽골거리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한국 문화체험관도 여러 곳에 문을 열었어요. 심지어 전통 몽골 음식점에서도 김치와 불고기를 함께 파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진짜 형제 나라예요. 택시기사 바트바야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DNA로도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100년 전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우리 목숨을 구해주고 있어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는 한국학과가 신설되었고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도 전년 대비 400%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의료 분야에서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몽골 의사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국립병원 의사 채체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기술로 지난주에 간암일기 환자를 성공적으로 수술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발견조차 못했을 케이스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 마크 윌슨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에게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윌슨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전적 연결고리가 실제로 두 민족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 감동적이에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연구 결과가 몽골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연구자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몽골의 형제 국가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몽골의 광활한 초원 위에 생명을 잇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위대한 길은 바로 한국 의료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100년 전 이태준 선생의 정신이 오늘날 다시 꽃피우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과학적 연구가 증명한 혈연 관계와 한국의 따뜻한 형제애가 만나 기적을 이뤄낸 것이죠. 중국의 150억 달러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몽골이 온 세상에 보여준 셈입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민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